우리 뇌는 딱딱한 도자기라기보다 찰은 놀이용 점토에 가깝습니다. 엿기를 들면 근육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도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신체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고 유연해집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쾌한 기분이 드는 진정한 이유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을 뇌에 공급하면서 뇌가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발달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개선되는 것은 부산물에 불과하고 운동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존 레이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움직이면서 살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50만 년 동안 끊임없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뇌는 운동신경을 갈고 닦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65%는 가체중이나 비만이며 10%는 당뇨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뇨병은 운동과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소아 당뇨 환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별 다른 이상 없이 100살까지 잘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걸까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어떠한 습관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할 도서는 EBS에서 300회 특집으로 방송되었던 뇌를 젊어지게 하는 놀라운 운동의 비밀, 운동하시는 뇌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존 레이티님은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베스트셀러로 두뇌 사용 설명서 등 모두 8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정신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뇌 연구의 권위자인 저자는 신체와 정신은 하나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운동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치밀한 정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책에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어떻게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성공한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모닝 루틴에는 왜 운동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이 뇌를 바꾼다. 인지력이 감소하는 것은 뇌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지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나 장소를 생각해내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컴퓨터의 검색 엔진에 해당되는 전전두엽 피질이 단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해마는 기억을 불러오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일이지만 가벼운 인지력 장애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고, 가벼운 인지력 장애도 방치하게 되면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곳은 전두엽과 측두엽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에 이상이 생기면 최고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므로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측두엽은 단어와 이름을 분류하고 해마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의 뇌에서 위축되는 부위 중 한 곳입니다. 신경과학자 아서 크레이머가 이끄는 연구진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59명 60세에서 79세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게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을 하게 하고 비교 집단은 스트레칭만을 시켰습니다. 운동 집단을 트레드밀 위에서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40% 정도로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60-70%가 나올 정도로 점차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때 실험의 유일한 번수는 운동이었습니다. 6개월 뒤에 측정을 해본 결과 운동 집단은 최대 산소 섭취량, 즉 폐활량이 16%나 늘어난 걸 확인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촬영한 MRI 확인 결과 운동으로 건강이 향상된 집단은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동 집단의 뇌는 최소한 2-3년은 더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만으로도 운동으로 뇌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으며 뇌의 중요 부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우울증을 개선한다. 버클리 대학의 인구 집단 실험실에서 실시한 알라메다 카운티 스터디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8,023명의 사람들을 1965년부터 무려 26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생활습관 및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9년에 한 번 1974년과 1983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우울증 증세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중 이후 9년 동안 비활동적으로 지낸 사람들은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린 비율이 1.5배나 높았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비활동적이다가 점차 활동성을 늘려간 사람들은 애초부터 활동적이었던 사람들과 우울증 발병률이 똑같았습니다. 즉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과 우울증 발병의 관계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다른 대규모 인구 집단 연구들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 무려 49,288명의 쌍둥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네덜란드의 대형 실험실에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불안감과 우울증, 신경증을 덜 느끼고 사교적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1999년에 3,043명을 대상으로 한 핀란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운동을 덜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스트레스, 분노 혹은 냉소적인 불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은 엔돌핀의 수치를 높이는 일 말고도 항우울제가 목표로 삼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합니다. 또한 뇌를 각성시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울증 때문에 낮아진 자기 존중감을 다시 높여주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 수치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서 행복한 느낌이 들고 집중력 또한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연구된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뇌에 저장되는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고 뇌 보상센터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생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운동이 정신과 감정은 물론이고 신체의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노화를 맞이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풍요로운 환경은 뇌를 바꾼다. 심리학자 도널드 헤브는 실험용 쥐 몇 마리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뜻밖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쥐를 실험실에 다시 가져다 놓은 헤브는 집에 데리고 갔던 그 쥐가 우리에만 갇혀있던 쥐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만져주고 놀아주었던 색다른 경험을 통해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이고 이는 학습을 함으로써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는 스스로 재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1960년대에 버클리 대학의 몇몇 심리학자들은 사용 의존적 가소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 풍요화라고 부르는 실험 모형을 구성했습니다. 실험실 우리 안에 각종 장난감을 넣어주고 장애물과 쳇바퀴를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숨겨놓기까지 하는 등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텅 빈 우리에서 홀로 지낸 쥐와 비교한 결과 환경으로부터 감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극을 많은 받은 쥐일수록 뇌의 구조와 기능이 훨씬 많이 변했고 뛰어난 학습 능력 발휘와 뇌의 무게도 더 무거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버클리 대학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험이 뇌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버드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열악한 환경은 뇌를 수축시킨다는 사실 또한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한쪽 눈을 깨매고 키워보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고양이의 시각 비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학습이나 운동을 하거나 사교 활동을 하여 환경적인 자극을 받으면 뉴런 간의 연결이 더욱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수초가 두꺼워집니다. 이처럼 시냅스의 구조를 바꿔주면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의 용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두뇌를 바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뇌를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공한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모닝 루틴은 운동이다. 성공한 인물이나 세계적인 경영자들 중에는 조깅이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운동하는데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는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체력을 관리하며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테니스를 즐겨합니다. 트위터 CEO인 잭 도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하고 운동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버진그룹 설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은 이른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오전 5시 45분에 일어납니다. 누구보다도 바쁜 세계적인 사업가들은 아침 잠을 줄여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운동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크 저크버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든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탄한 몸을 유지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그 누구보다 운동의 효능과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30분, 1시간 운동이 아니더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5분 정도 간단한 기지개 켜기, 스트레칭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성공 경험을 먼저 느껴보시길 바라며 100세 시대 건강한 인생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